한 국가가 17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채 세계 9위 핵강국 지위를 누리는 동안 그 나라 국민들은 밀가루를 사지 못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평균 연령 22세의 젊은 나라가 왜 국민의 98.8%가 세금을 내지 않는 기형 국가로 남았을까요? 2024년 기준 정부 장부에 잡힌 경제 규모는 3,500억 달러지만 그 밑에는 서울시 예산을 수십 배 포갈 듯한 230조 규모의 지하 경제가 숨어 있습니다. 첨단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 순간 텅 빈 포대를 든 시민들은 최루탄 연기 속을 헤맸죠. 돈도 청년도 무기도 있지만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불을 증발시키는 이 시스템의 정체,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무기는 국가의 최종 보험입니다.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인도의 핵실험에 맞서 단 2주 만에 6차례 지하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발루치스탄 사막 지하 깊숙한 곳에서 터진 폭발음은 남아시아 전체를 긴장시켰죠. 그렇게 확보한 핵탄두 170개는 이스라엘과 북한을 제치고 세계 9위 규모입니다. 핵개발 비용만 250억 달러, 한화로 약 33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여름 이슬라마바드 거리에는 다른 종류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밀가루 가격이 두 달 새 40% 치솟자 시민들이 텅 빈 포대를 들고 광장을 메웠고 경찰이 쏜 최루탄이 골목을 뒤덮었습니다. 핵 억지력은 외부의 침략을 막을 수 있지만 내부의 붕괴는 막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47%를 기록했고 빈곤선 아래로 떨어진 인구는 전체의 40%에 육박했습니다. 안보와 생존 두 개의 생명선이 완전히 따로 작동하는 나라. 이 기묘한 분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불을 만들지 못하고 증발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 경제, 지하로 숨어버린 돈의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GDP는 3,500억 달러, 한화로 약 460조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이 공동 추정한 지하 경제 규모는 1,750억 달러, 약 230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 장부에 잡히는 경제의 절반 크기가 수면 아래 숨어 있는 셈이죠. 이 거대한 얼음 보숭이는 부동산 투기, 현금 거래, 밀수, 미등록 사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카라치 항구로 들어오는 컨테이너의 30%는 세관 신고 없이 빠져나가고 라호르 구시가지 상점들은 카드 단말기 대신 현금 금고만 놓습니다. 페샤와르 시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산 밀수 휘발유가 정부 주유소보다 20% 싼 값에 팔립니다. 문제는 이 돈이 단순히 숨겨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법과 제도 안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인구 2억 4천만 중 실제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고작 290만 명,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100명 중 98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에서 정부가 학교를 짓고 도로를 깔 예산은 어디서 나올까요? 2023년 기준 파키스탄의 조세 부담률은 GDP 대비 9.5%로 같은 소득 수준 국가들의 평균인 15%에 한참 못 미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빚을 내거나 외국에 손을 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중심에는 사막 위에 그어진 선 하나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장을 짓는 게 아닙니다. 사막에 선을 긋는 겁니다. 이슬라마바드 외곽 40km 지점, 구글 지도를 켜면 격자 무늬로 나뉜 황량한 땅이 보입니다. 도로도 전기도 상하수도도 없는 허허벌판이지만 매매 광고는 넘쳐납니다. 이곳이 바로 플롯, 파키스탄식 조세 도피처입니다. 제조업에 투자하면 세무조사가 따라붙고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빌미로 뇌물을 요구합니다. 섬유 공장을 하나 짓는데 필요한 인허가만 17개, 평균 처리 기간은 8개월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 10명 이상을 상대해야 하고 각자에게 비공식 수수료를 건네야 합니다. 하지만 플롯에 돈을 묻으면 양도소득세도 재산세도 거의 없습니다. 땅값이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챙기고 오르지 않으면 그냥 놔둡니다. 실물 경제는 멈추고 투기만 돌아가는 구조죠. 2023년 기준 파키스탄 전체 부동산 거래의 70%가 이런 미개발 플롯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장 대신 사막, 일자리 대신 투기, 세금 대신 회피, 자본이 생산으로 흐르지 않고 땅 투기로 증발하는 동안 정작 청년들이 일할 공장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조업 고용은 전체 노동 인구의 15%에 머물렀고 나머지는 비공식 부문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는 두 개로 쪼개진 세상이었습니다. 파키스탄 경제는 두 개의 평행 우주로 나뉩니다. 하나는 루피화 경제, 다른 하나는 달러 경제입니다. 라호르 시내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는 한 달에 2만 5천 루피, 한 하루 약 12만 원을 법니다. 같은 시각, 같은 도시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켠 프리랜서 개발자는 미국 기업 프로젝트로 월 2,000달러, 약 20만 원을 벌어들입니다. 20배 넘는 격차지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공식 환율을 억지로 낮게 유지하지만 암시장에서는 루피화 가치가 30% 더 낮게 거래됩니다. IT 프리랜서들은 달러를 암시장에 팔아 공식 환율보다 30%더 많은 루피를 손에 줍니다. 합법적으로 프리미엄을 챙기는 셈입니다. 2024년 기준 파키스탄 IT 프리랜서 시장 규모는 연 35억 달러로 정부가 공식 집계하는 수출액의 3배에 달합니다. 반면 루피화로 월급을 받는 일반 노동자들은 물가 폭등을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2002년 한 해 동안 식료품 물가는 47% 올랐지만 루피 월급은 제자리였습니다. 식용유 1리터 가격은 300루피에서 520루피로 뛰었고 설탕 1kg은 90루피에서 160루피로 치솟았습니다. 달러 방주에 올라탄 청년들과 가라앉는 루피화 여객선. 국가는 이 분리를 방관했고 오히려 시스템은 격차를 더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모순을 더 깊이 파고든 건 외부에서 들어온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2015년 중국은 파키스탄에 620억 달러 규모의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1대1로의 핵심 프로젝트,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CPEC입니다. 고속도로, 항만, 발전소가 약속되었고 파키스탄 정부는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세부 조항은 달랐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파키스탄에 지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는 용량 요금 조항이 박혀 있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든 안 하든 발전소 가동률과 무관하게 중국 기업의 고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사히왈 석탄력 발전소의 경우 연간 용량 요금만 4억 달러가 청구됩니다. 발전소가 멈춰 있어도 돈은 나갑니다. 2023년 여름 파키스탄 가정의 평균 전기 요금은 한 달에 4만 루피, 약 2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월세보다 비싼 전기세가 청구서에 찍혔고 시민들은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마저 아껴 썼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국에 돈을 보내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과다르 항구입니다. 발루치스탄 남서부 해안에 지어진 이 심해항은 파키스탄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홍보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은 이랬습니다. 항구 수익의 91%는 중국이 가져가고 파키스탄은 9%만 받습니다. 9대1 자국 땅에 지어진 항구에서 파키스탄은 임차인의 불가승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항구 운영권은 40년간 중국 기업에 넘어갔고 주변 토지 2,300에이커도 중국 측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항구는 곧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과다르 항구 인근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발루치스탄 해방군 BLA가 중국인 기술자를 태운 차량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 테러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발루치스탄 주민들은 중국 자본이 들어온 뒤 오히려 삶이 나빠졌다고 분노했습니다. 항구 건설로 어장이 막혔고 전통어업은 붕괴 직전입니다. 과다르 어민들의 연간 어획량은 항구 건설 전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일자리는 중국인과 펀자브 출신 파키스탄인에게 돌아갔고 지역 주민은 배제되었습니다. 항구 건설 일자리 2만 개 중 발루치스탄 출신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땅값만 올랐지만 혜택은 투기꾼 몫이었죠. 2024년 7월 과다르 어민 수천 명이 항구 앞 도로를 봉쇄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 바다를 돌려달라는 구호가 메가폰을 타고 퍼졌지만 정부는 진압 병력만 보냈습니다. 중국은 투자금 회수를 요구했고 파키스탄 정부는 BLA 소탕 작전에 군을 투입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과다르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건수는 23건, 사망자는 47명에 달했습니다. 경제 프로젝트가 안보 위협으로 변질된 겁니다.
1대1로는 성장이 아니라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빚은 불어났고 주권은 조각났으며 국토는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섣불리 들여온 외세의 자본이 국가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빚의 끝에는 워싱턴이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파키스탄은 IMF로부터 70억 달러 규모의 25번째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25번 1950년대 이후 파키스탄이 IMF 문을 두드린 횟수입니다. 이번 구제금융 조건은 이전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농업보조금 삭제, 전기, 가스 요금 인상, 공무원 채용 동결, 정부 차량 구매 금지, 심지어 예산 집행 항목 하나하나를 IMF가 사전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국가 살림살이의 통제권이 이슬라마바드가 아니라 워싱턴 IMF 본부로 넘어간 겁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새 조건에 따르면 5만 달러 이상의 정부 지출은 모두 IMF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구제금융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거대한 폰지 사기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새 빚을 내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구조. 2025년 기준 파키스탄의 대외 부채는 1,300억 달러, GDP의 37%에 육박합니다. 매년 세수의 절반 이상이 이자 상환에 쓰입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정부 세입 7조 루피 중 3조 8천억 루피가 부채 이자로 증발했습니다. 학교를 지을 돈도, 병원을 지을 돈도, 도로를 고칠 돈도 이자로 증발합니다. IMF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복지를 깎아내렸고 시민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똑똑하고 젊은 세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파키스탄의 청년은 76만 명입니다. 같은 해 방글라데시의 해외 이주 노동자는 110만 명이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송금을 통해 본국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해외 송금액은 연 220억 달러로 GDP의 5.8%를 차지합니다. 반면 파키스탄 청년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영구 이민을 선택합니다. 파키스탄 최대 수출품은 섬유도, IT 서비스도 아닙니다. 바로 조국을 버리고 떠나는 청년들, 엑소더스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의사 200명, 엔지니어 3,400명, IT 전문가 8,600명이 영구 이민 비자를 받았습니다. 왜 이들은 희망을 포기했을까요? 이 모든 총극의 배후에는 군부 카르텔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군부는 1947년 건국 이후 4차례 쿠데타를 일으켰고 현재 국가 경제의 핵심 자산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호텔, 쇼핑몰, 시멘트 공장, 부동산 개발, 심지어 시리얼 브랜드까지 군부 소유입니다. 군부가 소유한 기업 수만 최소 50개 이상, 자산 규모는 공식 집계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면세 혜택을 누리고 민간 기업과 경쟁하며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2023년 군부 기업들이 누린 면세 혜택만 2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시스템은 국민이 아니라 군부를 먹여 살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원도, 청년도, 심지어 핵무기도 국가의 몰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자국민을 착취하는 시스템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